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청주의 한 사업가가 청주터미널 부지를 인수한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용도 변경으로 약 5천억대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었다. 1월 22일자 조선일보에서 다룬 청주터미널 현대화 사업 의혹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특정 사업가에게 주차장 부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용지를 주차장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3동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용도 변경에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용도 변경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여전히 속 시원히 그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송을 위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하면서 석연치 않은 것, 그러니까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것, 아주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주터미널 비리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공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방송이나 신문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의혹의 제기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당사자들이 해결한 방법은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보도 당사자를 접촉해서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 영상물을 내리거나 기사를 또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그런 온화한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나 기사를 만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직접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보죠. 대개 어떤 그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그런 보도가 완전히 그냥 허구인 경우에는 접촉해서 좋은 말 할 때 당신이 협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내리게 되죠. 근데 누군가 특정 보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그 보도가 아픈 부분을 찌르지 않았는가, 가리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부분을 공격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특정 보도가 오히려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나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옛말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이 드러날까 걱정이 되어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도리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실을 발설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사자성어로 한자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적심허, 도둑이 제발 저린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범죄자의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범죄자의 불안한 그 심리 상태를 드러낼 때 그런 경우를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목격자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외부적 자극에 대해서 말조신경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를 바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나치게 민감한 것은? 지난 12월 13일 날입니다. 문갑식의 진짜TV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청주 게이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부인 김정숙 역사의 충북지역 방문, 또 충북지역을 방문해서 주식회사 청주 고속터미널 회장이자 청주터미널 부지 매입자인 장덕수 회장을 문명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몇 시간 이후에 문갑식 씨는 유튜브로부터 강력한 경고가 와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영상을 내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몇 시간 동안 공개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를 보면서 의혹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가 있죠. 조국 사건 역시 의혹에서부터 출발해서 대형 게이트로 비화가 됐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혹에 문제가 있다면 영상 제작자로 하여금 영상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순에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의혹을 받는 당사자 같은 경우는 온화한 방법, 온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식회사 청주 고속터미널은
12월 25일 날 고소를 제기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25일 10월 초 문갑식 진짜 TV에서 여러 편에 걸쳐 방영한 자사 및 사주 관련 허위 주장으로 피해 입은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개인의 명예 및 인격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게. 청주고속터미널은 사주와 공동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12월 24일 날 문갑식 진짜 TV를 운영하는 문갑식 씨와 그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Q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내용. 또 더 놀라운 것은 형사사건 고소와 별개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서 무려 개인에게 2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장덕수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중부 매일신문은 여러 차례 사설과 보도를 통해서 문갑식 씨를 공격합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라면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봅니다. 저는 이번 내용을 다루면서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왜 저렇게 거칠게 반응하는가, 그런 의문문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누구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설득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의혹을 보도한 제작자를 상대로 해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민감하게 신경질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응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죠. 만에 하나라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가적으로 보도되는 모든 사람들을 고소 고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과 그 오너 되시는 분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정말 그 진위를 분간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계 당국을 통해서 그 진실 여부, 특히 용도 변경에 관한 부분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수천억의 시세 차익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청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이익입니다. 편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6, 7개월 만에 어떻게 특정 사업가가 모든 시세 차익, 개발 이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실이 가려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